자, 아이저씨 아이데니, 저는 아이저씨 이종철입니다. 오늘은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해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이언맨 영화를 보실 때 아이언맨의 능력 중에 뭘 제일 갖고 싶으셨습니까? 저는 그 지적인 능력, 그리고 그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부자가 됐죠. 그래서 아주 뜨거운 그런데 이제 지적 능력은 가질 수 없으니까 누가 뭘 준다 그러면 아이언맨의 안경을 갖겠죠. 처음에는 자비스, 나중에는 프라이데이가 구동된 그 스마트 안경이 있으면 뭔가 다 될 것 같잖아요. 그 안경이 나중에 스파이더맨 영화 보면 스파이더맨한테 상속이 되죠. 근데 메타 커넥터에서 그것의 시작으로 보이는 안경이 드디어 개발이 됐습니다. 화면을 갖춘 디스플레이는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에 구글 글래스 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상이 조그맣게 맺히는, 굉장히 흉했죠. 완전 기칸 사람들만 쓰는 그런 제품 같았습니다. 그런데 메타 디스플레이는 달라요.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상이 맺히는 게 아니고 안경알 안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당연히 처방, 도수를 맞출 수 있는 펄스크립션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600 곱하기 600 해상도, 여기 눈 바로 앞에 상이 맺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일 거예요. 실제로 시연을 보면 좀 작은 스마트폰 정도 화면이 화면에 뜨는데 사용자가 볼 때는 상대방이 볼 때보다 훨씬 그게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최대 밝기는 5000니트. 5000니트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성능 노트북의 최대 밝기가 보통 500니트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최신 아이폰이 최대 한 3000니트까지 나죠. 그러니까 5000니트면 시중에 있는 디스플레이 중에 굉장히 밝은 겁니다. 그럼 막 눈뽕 맞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변 밝기에 따라서 당연히 밝기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눈뽕은 최대한 자제를 하겠죠. 핵심 기능은 당연히 메타 AI예요. 그 중에서도 메시지랑 소셜, 왓츠앱, 메신저, 인스타그램 DM, 실시간 알림과 메시지를 표시한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페이스북 메신저 우리나라에서 뭐 조금 쓰죠. 인스타그램 씁니다. 근데 왓츠앱은 뭐 딱히, 그러니까 자사 서비스만 지원하는 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핀치 제스처 영상 통화가 가능하다. 그 핀치가 이제 이렇게 꼭 찝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제 손목 밴드로 핀치를 하면 영상 통화가 시작된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이렇게 막 만지거나 메타야 전화 받아도 이러지 말고 요 손목에 있는 밴드로 이렇게 꼭 찝으면 통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원래 레이벤 메타 글래스에 있던 기능들입니다. 1200만 원 화소 카메라 꽤 괜찮죠. 그리고 3배 줌, 뷰파인더가 되는 게 화면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화면 없는 스마트 글래스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서 뭘 찍는지 모르고 그냥 일단 찍어놓고 확인하는 거였어요. 근데 뷰파인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촬영 후에 이제 화면에 띄어서 어떤 사진이 찍혔나 이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진 면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있냐 없냐가 사용성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밌네요. 내비게이션. 화면에 있으니까 내비가 되겠죠. 그리고 화면 위에 그거를 겹쳐줄 겁니다.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 제품은 AR 제품은 아니에요. AR 제품은 화면과 디스플레이가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AR, 증강현실,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기능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길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겠죠. 저는 길치가 아닌데 길치분들이 이렇게 돌고 나면 방향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근데 지도를 무슨 지도를 쓰는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지도를 구글 지도를 쓰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에도 지도 기능이 있는데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음악 제어 및 멀티미디어. 음악 제어는 원래 이제 음성으로 했습니다. 헤이 메라 다음 곡 틀어줘 뭐 이런 식으로 음악을 여기서 들려요. 요 안경 다리 부분에서 들리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음악이 꽤 잘 들립니다. 그 골전도 이어폰 같이 꽤 잘 들리는 편이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었죠. 메타 다음 곡 틀어줘 이런데 막 주변에 시끄럽다 그러면 뭐야 메타한테 무시를 당하죠. 보면 아 메타 이 새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화면과 밴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듣고 싶은 곡을 듣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핵심입니다. EMG 손목 밴드, 뉴럴 밴드, 근전도 기반 손가락 제스처로 앱, 텍스트 입력, 디스플레이 컨트롤 가능. 메타가 이거를 오래 연구해 왔어요. 갑자기 이 기술을 얻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 기술에서는 거의 선도 기업입니다. 메타가 오큘러스를 인수했던 시점부터 이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능들이 퀘스트 시리즈에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근육은 신경 다발이에요. 여기가 다 밧줄 같이 꼬여 있습니다. 요거를 감지하는 거예요. 꼬여있을 때 이렇게 쥐었을 때랑 이렇게 핀치를 했을 때는 근육 움직임이 다릅니다. 밧줄이 다르게 움직이죠, 안에서. 그거를 인식하는 건데 메타 외에도 막 정확도가 꽤 높은
업체들도 많고요. 애플워치도 이걸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애플워치는 밴드가 하는 게 아니라 시계 헤드가 하는 건데 어쨌든 정확도가 꽤 높을 겁니다. 메타가 원래 이쪽 분야에선 선두주자예요. 그래서 통화하고 오면 이걸로 받고, 그리고 뭐 끊을 수도 있겠고요. 디스플레이 컨트롤, 이게 스크롤이 된다는 게 제일 핵심인데, 스크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크롤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뭐 메시지를 스크롤해서 본다거나 사진을 넘겨본다거나 이런 행동이 가능하겠죠. 이게 핵심이라서 이런 안경을 끼면은 언어로만 조작해야 되는 불편함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안경 배터리가 약간 아쉽습니다. 안경 단독은 6시간이고요. 케이스 포함해서 3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는 좀 벗거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상적으로나 업무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갤럭시 AI 많이 쓰시죠? 그 핸드폰을 이렇게 해서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켜놓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메타 안경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 자체는 똑같은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 번역, 갤럭시에서 다 되잖아요. 근데 안경에 띄워주니까 더 좋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저 안경이 있으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해외 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안경을 상시 착용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뭐 안경 해외 취업에 돈 많이 주면 안경 뭐 한 3개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정보 검색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가 있는데 여행 중 표지판을 번역을 해줍니다. 우리가 폰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실시간 번역. 구글 번역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실시간으로 폰에서 되는 거죠. 그리고 랜드마크 식물 정보 확인. 랜드마크는 뭐 외국인이 봤을 때는 경복궁이나 덕수궁이나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경복궁이고 이거는 덕수궁이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겠죠. 식물 정보 확인, 이거는 야생식물 봤을 때 이거는 뭐다, 먹으면 사망한다, 너 오늘 사망할래?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독버섯 같은 거 판단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꽃이, 이 꽃이 무슨 꽃인가, 너무 예쁘다, 너에게 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꽃 정보도 알 수 있고요. 사실 폰으로 다 되는 건데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화를 인터랙션 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진짜 옆에 비서가 있는 것처럼 되겠죠. 자비스 at your service 말이면서. 그리고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시야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혹시 안 보이면 사고가 날까봐 약간 걱정은 되는데 뭐 잘 만들었겠죠. 그리고 핸즈프리로 영상, 음성 콘텐츠를 제작 가능하다.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될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인터뷰를 찍잖아요. 인터뷰 찍으면 보통 2명이 나오면 카메라가 3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한 명씩 찍고 2명을 또 찍어요. 그러면 이제 총 3대가 들어가죠. 이 한 대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도 안경을 끼고 있다 그러면 한 대를 더 줄일 수 있죠. 카메라 한 대만으로 3대로 찍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프레젠테이션, 정보 수신, 메모 등 업무. 저희 팀도 회의하면 화이트보드에 그린 거 이렇게 마지막에 찍잖아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녹취록, 그리고 PPT를 봤을 때 사진만으로 남겨놔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회의할 때 수시로 사진을 찍어 놓으면 나중에 회의 정리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찍힌 이미지를 챗GPT나 이런 애들한테 주고 회의록을 작성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거든요. 메타 AI가 직접 기록하고 분석해주는 기능도 있을 것 같은데 회의할 때 제가 보고 있는 걸 똑같이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장점, 핵심은 접근성 기능입니다. 접근성이 뭐냐면 노약자, 장애인 이렇게 행동이 제약에 걸려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무엇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접근성입니다. 이미 카메라에 있는 안경들은 이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 음성으로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어서 LG U 플러스가 굉장히 좋은 장애인용 AI를 갖고 있거든요. 카메라로 본 걸 말로 설명해주면 시각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원래 청각장애인용 AI는 이렇게 폰 카메라로 보고 얘가 화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경에서 바로 보여준다 하면 이게 상대방한테 시선이 안 떨어지겠죠. 이렇게 눈이 왔다 갔다 안 하고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청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화가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 기능들이 발전하는 게 저는 인간의 삶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경이 나오면서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앞에 보고 있는 게 뭔지 모를 때는 이제 소리로 피드백을 주거나 뭘로 피드백을 줘야 되죠. 근데 밴드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거기에 또 AI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한테 굉장히 빠르게 음성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Be My Eyes 서비스도 연동을 해놨다고 하네요. 이거는 자원봉사자와 실시간 영상 연결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자원봉사랑 통화하는 거는 폰으로도 할 수 있죠. 근데 영상 연결을 하면 시각장애인이 보시고 계신 거를 자원봉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죠. 그리고 외관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보청기나 시각장애인용 안경이
티가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티가 나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 인식이 좀 부담될 수 있거든요. 저같이 일부러 튀는 옷 입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옷을 무난하게 입지 않습니까? 튀는 게 별로라서 그런 건데 장애인분들이 이거를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 모습이 아직까지는 너무 화려한데 점차 일반 안경으로 변하고 있죠. 메타글래스도 첫 번째 거보다 지금 더 안경같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안경처럼 변하면 우리 전부에게 도움이 되겠죠. 외관 얘기 나온 김에 지금은 안경이 너무 크죠. 볼드하고 각지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안경 모양 아닙니까? 에실로 룩소티카의 웨이페어 모양이죠. 근데 이게 좀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두껍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화려한 안경이 되어버렸는데 백인, 흑인이 쓰면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데 뿔테 가장 잘 소화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한국인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또 화려하게도 아니면 평범하게도 조금 두껍고 멋있는 안경을 썼다 이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메타 한국에 갖고 와라. 싸게 출시해라. 한 30만 원 깎아줘라. 그리고 제일 아쉬운 점 요겁니다. 타사 AI 지원을 안 합니다. 그 메타 입장에서는 하기 싫겠죠. 메타 AI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메타 AI를 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에도 챗GPT 같은 AI가 있어요. 있는데도 한국에는 출시를 안 했고요. 한국이 굉장히 인스타그램업을 하고 핫한 국가인데 요즘 왜 한국에 출시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안경을 만약에 직구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메타 레이븐 디스플레이는 메타 AI 라마 기반이 들어가고 챗GPT나 제미나이 그룹 같은 거 지원을 안 하죠. 사실 여러분 그냥 챗GPT나 제미나이 지원되는 게 더 좋지 않으세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서비스는 없지만 만약에 메타가 API를 쓸 수 있게 열어주면 개발자들이 금방 만들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렇게 API를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메타는 하드웨어 제조 기업이라기보다는 소셜미디어, 광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그 소프트웨어를 팔기 위해서 퀘스트를 만들었고요. 레이븐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AI를 팔고 싶기 때문에 만든 거라서 아마 안 열어줄 겁니다. 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글쎄요. 우회해서 쓰다 보면 챗GPT의 기능을 다 못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보는 걸 직접 보면서 대화하고 클릭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AI 안경 비서의 초기 단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조금만 더, 한 1년만 더 발전해도 프라이데이까지는 아니라도 먼데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잘 활용하는 분들이 그때 되면 나올 거니까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냥 저처럼 게으른 사람 있잖아요.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다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거를 메타 AI가 한국에서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제가 구매를 해볼 예정인데 이게 그게 안 되면 한국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사비 100만 원을 태울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알아보시죠.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는 스마트 AI 글래스 비서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두 번째는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좋다. 세 번째는 메타 AI밖에 못 쓰는 나쁜 새끼들. 그리고 너무 화려하지만 앞으로 점점 작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화려함을 한국인은 소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내놓으라고. 알겠죠, 메라?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긴 하죠. 그래서 기대되는 게 애플과 삼성 아닙니까? 애플과 삼성도 만들 역량이 있을 거예요. 요번에 아이폰 집적 회로 얼마나 작은지 보셨죠? 요 카메라 섬 안에 회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다 배터리예요. 그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쪼개면 충분히 안경이 될 겁니다. 애플이 집적 회로를 작게 만드는데 노력을 한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올 건 글래스입니다. 비전 프로 말고 글래스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구글, 삼성, 젠틀몬스터가 협업해서 안경 만들고 있죠. 구글이 안경 만든다 그러면 왠지 좀 또 기카는 애들이 쓸 것만 같은 그런 거 만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삼성 들어왔을 때 근데 젠틀몬스터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젠틀몬스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안경 브랜드 아닙니까? 선글라스도 잘 만들고요. 젠틀몬스터 이렇게 접이식 뿔테 안경 내놨는데 그것도 예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예쁘게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쁜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삼성이 만든다? 어쩐 디스플레이나 램의 품질 이런 게 기대가 되죠. 그리고 구글이 만드니까 제미나이 이미 비전 AI가 최고 수준이에요. 챗GPT보다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스마트폰 때부터 그걸 해왔거든요. 그거를 안경에서 내가 보는 걸 직접 보면서 구글이 다 해준다. 그리고 구글은 워크스페이스를 갖고 있잖아요. 회의할 때 이런 거 다 녹음해주고 정리해주고 이게 다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지메일도 뭐 도와줄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게 구글, 삼성, 젠틀몬스터 연합군이죠. 그리고 지 혼자 해도 그럭저럭 잘할 것 같은 게 애플. 그러니까 메타는 좋고 진짜 잘 만드는데 메타 AI만 쓸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만 해주면 최고의 안경 회사가 될 건데
그렇다면 메타가 안경을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애플, 그리고 구글, 삼성, 제드모스 이 연합군 기대가 됩니다. 자, 스마트 안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지 몰랐는데 사실 조회수 보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설을 해드린 거고, 여기에 또 궁금하신 거 있다? 실제 제품이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든 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관련 내용도 AI 메타스 사이트에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참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또 재밌는데 어려운 하드웨어, AI 하드웨어 이야기 나왔을 때 보러 옵니다. 여러분 구독, 아이하니